자, 오늘, 자, 여기는 3장. 자, 물질대사와 에너지다. 물질대사 에너지. 자, 물질대사는 우리가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지? 세포의 생명활동. 그러니까 생물이 할 수 있는, 뭐라고 해?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우리가 물질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대사는 크게, 여기 봐봐.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자, 많이 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 간단한 물질. 저분자가 무슨 분자가 된다고요? 그치, 복잡한 고분자가 되는 걸 우리가 동화 반응이라고 하고 에너지를 흡수해서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대. 고분자가 무슨 분자가 돼요? 다시 저분자가 되는 거를 이화 반응이라고 하고 열을 방출해서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에너지가 출입한다고 해서 물질 대사 이퀄 무슨 대사라고 해? 이렇게 에너지 대사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데 자, 특이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제 할 게 어떻게 일어나요?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일어납니다. 자,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계단식으로.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는 화학 반응, 자, 너희들 광합성 알지? 광합성이 반응식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이제 광합성은 동화 반응이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광합성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막 그래. 그래서 반응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여기가 반응물이면 여기가 생성물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중간에 동화도 있고 뭐도 있어? 광합성인데도 이화가 있어.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보면 그냥 동화야. 세포업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반응식이 엄청 많아. 근데 우리는 전체를 보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계단식으로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뭐가 관여해요? 지난주에 했잖아. 효소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다른 말로 무슨 요소라고 그래요? 무슨 촉매? 생체 촉매라고 하죠. 이렇게 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물질 대사야.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저분자야? 내가 화학식을 알면 저분자야. 내가 화학식을 알면 저분자. 내가 화학식을 모른다? 거기는 이제 고분자에 해당된다라는 거.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뭐 3번의 물질 대사의 종류 이렇게 돼 있지. 자, 이렇게. 자, 반응물 누가 더 에너지가 커요? 흡열했기 때문에 동화 반응. 그다음에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크죠. 부등호 표시. 그러면 이거는 발열 반응, 이화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화하고 이화는 뭐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히 정리해서 여기는 뭐 빠르게. 그래서 대표적인 동화가 크게 두 가지. 광합성과 그다음에 뭐가 있어? 단백질 합성. 그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인 이화가 세포호흡과 소화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여기 있죠? 얘 이름이 바로 여기 봐. 여기 이게 이제 두쫑구처럼 생긴 거. 두쫑. 선생님 두쫑구 딱 한 번 먹어봤는데. 딱 한 번 먹었는데. 한 번 먹어봤는데 다음 별로 먹고 싶지 않아? 아, 너무 비싸서 그래, 솔직히. 하나에 500원이면 내가 먹겠는데 8,000원, 6,000원 막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는데 그거 먹느니 그냥 국밥을 하나 먹겠어. 국밥을 한 그릇 먹. 너무 비싸가지고. 자, 이게 엽록체. 얘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지. 마이토콘드리아. 자, 여기 이제 이 식이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저분자죠. 화학식. 자, 얘가 포도당은 고분자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써놨어. 이렇게 주로 이제 고분자는 한글로 씁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알아두면 좋죠. 이 정도. 당연히 얘네들이 얘가 됐으면 고분자지. 얘가 이렇게 되면 이화 반응. 여기 ATP.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ATP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것도 우선은 체크. 자,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세포호흡과 에너지 이용이다. 조금 달라. 너희들 책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니까 이제 고칠 거는 좀 고쳐도 될 것 같아. 내가 미리 고쳤거든. 그러니까 뭘 고쳤냐면 첫 번째. 얘가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너희들은 미토콘드리아라고 돼 있지? 마이토콘드리아. 이거 바뀌었대.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한대. 마이토콘드리아. 자, 한마디로 장수야.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세포호흡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어디서도 가로
세포질에서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포호흡의 장소는 세포질 더하기 마이토콘드리아야. 그래서 일부는 세포질에서도 하고. 근데 세포질이 어딘데? 얘들아, 세포질이 어디야? 세포질이 여기야. 이게 세포잖아. 가운데 있는 걸 뭐라 그래? 그렇지. 핵을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하냐면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여기 물론 마이토콘드리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세포 과정 일부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궁금하면 이제 2학기 때 세포와 물질 대사를 하니? 세포와 물질 대사 안 하는 사람. 전공 선택 안 했어? 시영아? 뭐 했어? 세포 물질 대사 안 해. 그럼 너 물화 쪽으로만 하는 거야? 열. 그렇지. 용준은? 세포 물질 대사 하는구나. 생물의 유전까지 하는 거야? 예스. 생물의 물질. 체유도? 그렇지? 아마도? 자, 여기 나중에 배울 거야. 뭐 하는 건지. 실제로 무슨 반응인지 다 배울 거라고. 세포 물질 대사로 뭐 해당 과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배워. 거기 가서. 자, 어쨌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플러스 세포질에서 둘 다 하는 게 이제 장소고. 정확하게 우리 세포호흡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기호흡이라고 해.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산소호흡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소가 필요해서. 자, 여기 세포질을 거쳐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분해가 된다. 자, 여기 이제 조금 바꿀 게 뭐냐면 정확하게, 선생님 정확하게 썼어. 대략 너희 책에서처럼 40%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정확하게는 34%야. 그리고 여기가 38개가 아니라 몇 개? 선생님 빨리 바꿨지롱. 이거 정확하게 32개의 ATP가 합성이 되는 겁니다. 개수 몰라도 된다. 중요한 건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요게 중요한 거야. 이 뭐래? 일부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일부만 저장이 돼요. 나머지는 뭐라고? 열 에너지로 그냥 열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쓰세요. 뭐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체온을 조절하면서 방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실이 좀 막혀 있잖아. 만약 여름에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이렇게 막혀 있는 곳에 여기 지금 몇 명이 없지만 만약 여기에 60명이 들어왔다고 치자. 더워 죽어. 왜? 우린 계속 열 방출을 할 거니까. 발열 반응을 해가지고. 자, 뭐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다녔죠.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체온 유지를 하면서 이제 방출을 하죠. 자, 특별히 우리가 이 포도당을 뭐라고 하냐면 호흡 기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질이라는 뜻은 뭐냐면 효소가 결합하는 반응물을 기질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효소와 기질 복합체.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자, 그러면 얘는 포도당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뭘 먹어야 살아? 얘들아, 꼭 밥을 먹어야 되니? 우리는 꼭 탄수화물만 먹어야 돼? 그래서 몇 대 영양소라고 얘기해? 그 3대 영양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도 괜찮아요.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지방도 괜찮아. 중성지방.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돼지 껍데기라는 게 있잖아. 순수하게 지방이거든. 그것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 살아 죽어? 괜찮아. 살아. 왜? 영양소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 호흡기질로, 그러니까 3대 영양소를 다 호흡기질로 사용을 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얘 그림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지. 이렇게 O2, CO2 이렇게 ATP 해가지고 이거 되게 단순한데 이제 시험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거는 뭐 여기까지. 자, 세포호흡에 대한 아주 간단한, 그렇지? 아주 간단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가볼까? 자, 밑에 뭐가 하냐면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 이렇게 돼요. 자, 산소호흡을 우리는 무슨 호흡이라고 하냐면 유기호흡이라고 하고요. 얘를 무기호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산소호흡. 근데 왜 무산소라는 말을 쓰지 않냐면 요즘은 무산소라고 하니까 저 무자가 무슨 무자야? 없을 무자야. 그래서 산소가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산소는 산소가 없는 상태가 또 괜찮지만 뭐 하거나? 그렇지. 부족해도 무산소호흡을 하는 거예요. 자, 산소가 없거나 부족할 때가 둘 다 무산소. 그러니까 무기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유기호흡과 무기호흡.
이렇게 나누죠. 자, 얘가 지금 대표적으로 산소호흡이야. 자, 정확하게 얘는 어떻게 분해가 됐어요? 완전히 분해가 됐습니다. CO2하고 물로. 얘는 어떻게 됐어? 불완전하게 분해가 됐죠. 자, 불완 분해가 아니라 불완전 분해라고 합니다. 불완전 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얘는 똑같아요. 반응물은 똑같아요. 저 플러스 당연히 산소가 들어갔겠. 이건 산소가 필요 없겠네. 그러면 이 포도당은 이 중간산물, 그래서 자, 이것도 무기호흡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코올 발효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젖산 발효가 있습니다.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가 있어요. 자,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가 있습니다.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 이렇게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 이렇게 젖산이 형성돼. 자, 우리는 알코올 발효를 못하고 동물의 근육에서 우리는 무슨 발효를 해요? 젖산 발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 ATP, 유기호흡을 통해서 ATP 몇 개 만든다고 했어? 여기서 2개 만듭니다. 이거 많이 만들어. 이거 최대 만드는 거야. 그러면 발효를 통해서 몇 개 만드냐면 2개밖에 못 만들어. 얘는 좀 많이 만들고 얘는 적게 만드는 겁니다. 적게 만들고. 그러면 효율이 좀 떨어지지. 한마디로 뭐냐면 알코올이나 젖산은 아직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에너지를. 여기서는 그냥 에너지를 전부 다 이제 당연히 이제 플러스 연에너지와 여기도 연에너지가 나오겠죠. 일부 에너지가 조금 나오겠죠. 적게.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얘를 하는 거냐면 자, 조금 이따 얘기했죠. 무산소호흡은 불완전 분해, 그러니까 생성량이 적지. 2개밖에 안 돼서. 자, 그 다음에 또 있어. 아까 선생님이 산소호흡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어? 세포질 플러스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한다고 했지. 근데 불완전 분해는 어디에서만 진행을 해요? 세포 질에서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얘는 세포 질에서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2가지 특징이 있다. 자, 우리는 이제 젖산 발효를 하는 건데 우리는 평소에 젖산 발효를 많이 해.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막 격한 운동을 하면 숨이 차지. 왜 숨이 차는 거냐면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나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싶은데 산소가 부족한데 또 에너지는 써야 되겠지. 그래서 뭘 해? 발효를 하는 거야, 우리 몸에서. 갑자기 이제 젖산 발효를 진행을 하죠. 왜냐하면 얘는 산소가 필요 없거든. 근데 ATP를 만들거든. 근데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 숨이 차. 산소를 다 공급을 못해. 부족해. 그러면 ATP를 이 방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격한 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 날이 되면 몸이 어떻게 돼? 아프잖아. 그 우리는 뭐가 배겼다 그래? 그치. 그 알이 젖산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하면 원래 이제 근육세포가 있잖아요. 평소에는 알 배기지 않잖아. 그러면 왜 평소에는 숨이 안 차거든. 그러면 평소에 없던 여기 젖산이 쌓여요. 뭔지 알지? 없던 젖산이 쌓이면 자, 세포의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농도가 높아져요. 근데 우리 몸은 절대 그거를 두고 보지 못해. 그럼 농도를 어떻게 하려고 해? 낮추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주위에 있는 물을 다 어떻게 할까? 흡수를 해. 그럼 근육세포 크기가 어떻게 돼? 부피가 커져. 커지면서 주위에 있는 신경을 눌려. 그러면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아픈 거야. 알배기였다. 그게 바로 젖산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젖산이 다시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이제 완전 분해가 돼서. 그러면 이제 근육이 풀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자, 동물의 몸에서 알코올 발효는 못하고 젖산 발효만 한다는 거. 알겠지? 젖산 발효만 한다는 거. 자, 이게 바로 유기호흡과 무기호흡. 뭐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했죠. 자, 2번째. 자, 밑으로 한번 가볼까? 2번째는 자, 다시 세포호흡과 연소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세포호흡과 연소. 여기 나와 있지. 자, 세포호흡과 연소. 자,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 자, 얘는 세포호흡입니다. 물질대사야. 얘는 연소야. 자, 이거를 비교를 딱 해볼게. 무슨 차이가 있냐? 첫 번째 왼쪽은 단계적으로 일어나죠. 그치? 연소는 그냥 태우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몇 도에서 진행하는 거야? 37도에서 진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소는 400도씨로 그냥 태워버리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세포호흡은 어디다 저장할 수 있어? 에너지를? ATP에 저장을 할 수 있죠. 뭐 나머지는 연에너지로. 근데 만약에 태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과 빛에너지로 그냥 방출해버리죠. 쓸모없는 에너지. 이게 연소입니다. 그리고 물질 대사는 꼭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생체 촉매? 그렇지. 효소가 필수적이죠. 근데 얘는 효소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얘네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세포호흡과 연소의 특징. 생체 내에서 일어나냐, 생체 밖에서 일어나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한번 얘기해. 얘들아, 그러니까 잘 들어. 연소는 동화야, 이화야? 그렇지. 채유야? 동화야, 이화야? 그렇지. 이게 영신요구에서 나왔어. 틀렸어. 방금 그럴듯하지 않았니? 왜냐하면 연소는 물질 대사가 아닌데 동화, 이화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나와. 다시 한번. 연소는 동화 반응이 아니라 이화 반응이다. 동화 반응이 아닌 걸 알았잖아. 근데 이화 반응도 아니야. 왜? 그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이건 실제로 영신용어에서 나왔던. 자,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돼. 연소는 얘들아, 다시 한번. 동화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이화도 아니야. 왜? 물질 대사가 아닌데 왜 동화, 이화라는 말을 쓰면 안 돼. 동화, 이화는 물질 대사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생체내에서 일어날 때만. 그러니까 얘는 연소는 발열 반응이다. 그거는 괜찮아. 맞지? 얘도 발열이고 얘도 발열이야.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화라는 단어는 물질 대사에서만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연소는 절대 이화가 아니다. 이거는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돼.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지. 어느 순간 훅 하고 들어오면 그럴듯하고 나중에 왜 틀린지 모르지. 채점을 해도 왜 틀린지 모르지. 교무실 가면 선생님이 콩 때리잖아. 그제서야 아는 뭐 그런 내용. 이거 주의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효모의 알코올 발효 실험을 한번 봐볼게요. 효모의 알코올 발효 실험. 자, 효모는 생물이야. 당연히 효모. 자, 알코올 발효 실험을 해요. 여기서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그림으로 선생님 바로 설명해 볼게요. 자, 효모가 발효를 하는 걸로 이제 실험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봐봐. 당연히 호흡 기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포도당 용액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거 집어넣어요. 이렇게 이걸 이제 발효관인데 여기를 맹관부라고 해요. 맹관부. 여기 보이지? 여기 끝을 맹관부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꽉 채워놔요. 자, 다시 세워놓습니다. 자, 발효를 하려면 뭐를 차단해야 돼? 산소를 차단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손막이를 막아넣어요. 이 손막의 역할이 바로 공기를 차단을 할 겁니다. 자, 공기를 차단해요. 자, 공기를 차단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여기 꽉 차 있다. 봐봐. 꽉 차 있지? 효모와 뭐가? 효모와 포도당 용액으로 꽉 차 있어.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T 이후에 이제 갑자기 얘들아, 갑자기 뭐가 찼어?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효모가 뭐 하냐면 알코올 발효를 하거든. 이 발효는 뭐냐면 포도당을 뭐로 바꿔? 포도당을 알코올. 그 이름이 술이야, 술. 에탄올. 근데 에탄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같이 나와요? CO2 기체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보이지? 요게 바로 전부 다 CO2 기체예요. 여기 CO2 기체야. 오케이? 야, CO2 기체. 근데 솔직히 야, 우리가 공기가 찼다고 해서 그걸 CO2라고 그냥 이건 CO2일 거라고 하면 돼, 안 돼? 확인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반응이 충분히 끝났다고 했을 때 손마개를 빼고 용액의 일부를 뽑아냅니다. 얘는 삼투압 때문에. 왜? 뽑아낸 만큼 다른 걸 넣어요. KOH를 넣습니다. 자, 얘들아, OH는 뭐야? 우리 화학 동아리. OH가 들어가면 다 이걸 뭐라 그래? 그렇지, 염기야. 얘는 염기라고요. 근데 염기를 왜 넣냐면
염기는 누구하고 반응해? 산하고 반응하겠지. 이 CO2가 산이야. 얘들아, 음료수에 CO2가 들어가면 우리가 무슨 음료라고 하냐? 산이야. 그래서 얘 KOH를 집어넣잖아. 약간 흔들어주지. 그러면 이 CO2하고 얘가 반응을 해서 CO2가 사라져요. 그러면 자, 사라지게 되면 이 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지. 왜냐면 반응을 한 만큼. 이해돼? 이 실험, 그러니까 얘가 KOH는 한마디로 하는 역할은 뭐냐? CO2 제거제입니다. CO2를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중화 반응을 통해서 물에 녹는 염을 발생을 시켜서 저 생성된 공기를 사라지게 합니다. 생성된 기체를. 자, 그럼 결론을 얘기해 줄게. 결론이 뭔데요? 자, 얘들아, 결론은 뭐냐? 첫 번째. 자, 우리가 실험을 하잖아. 그러면 실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걸? 효모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당연히 효모가 없으면 반응을 해? 못해? 당연히 못하겠지? 쓰레기야. 아무것도 못해.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도당 용액을 농도별로. 민세야? 농도별로 1%, 3%, 5% 할 거야. 그럼 누가 더 반응을 많이 할까? 그치, 많은 거. 그러면 자, 원래 여기서의 실험 결과는 뭐로 확인할 수 있어? CO2 기체 아니? 그치? 이게 결과잖아. 근데 CO2 기체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니? 수면의 높이가 높음이야, 낮음이야? 높을수록 CO2가 많아, 낮을수록 많아? 아, 왜 그래? 높아지면 이게 점점 올라가 버리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돼? 그렇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수면에 많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체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포도당의 농도에 비례하겠죠. 왜냐면 포도당을 많이 넣어주면 당연히 화학 반응을 많이 할 거야. 물질 대사를 많이 할 거라고. 또 하나, 이 용액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얘들아? 이 용액에 술이 있어. 에탄올이야. 그만 비례한다. 뭐하고 비례해? 에탄올 농도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제예요. 이 실험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 실험의 주제. 근데 굉장히 특이한 질문을 하기도 한다. 자, 선생님이 이제, 자, 봐봐. 선생님 무슨 질문을 할 거냐면, 이 손막이 있잖아. 손막의 역할이 뭐야? 손막의 역할이 뭐야? 손막의 역할이? 공기 차단이지. 그러면 처음부터 손막이를 하지 않을게. 그러면, 자, 이 화학 반응이, 자, CO2 기체가 발생을 할까, 안 할까? 처음부터 그냥 하지 않을 거야. 처음부터 손막이를 하지 않을 거야. CO2가 발생할까, 안 할까? 한번 생각해봐. 할까, 안 할까? CO2 발생해. 이유가 뭔 줄 알아? 원래 이 효모 있잖아. 얘는 우리하고 똑같이 무슨 호흡을 해? 산소 호흡을 해. 원래 유기호흡을 해. 왜? 아, 그게 좋으니까 에너지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처럼 뭐가 무슨 기체가 나와? 원래 CO2 기체가 나와. 그러니까 얘는 손막이를 하든 안 하든 CO2 기체는 무조건 발생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실 손막이를 했다고 해서 여기가 진공이니? 아니지. 손막이를 하는 순간 여기 아직 산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초반에는 유기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소를 다 쓰면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해? 그렇지, 무기호흡을 해요. 알코올 발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알코올 발효를 하는 건 아니야. 이해됐죠? 이게 바로 유기호흡과 무기호흡. 그러니까 효모는 둘 다 할 수 있어. 산소가 있을 때는 무슨 호흡? 유기호흡. 산소가 없으니까 무기호흡인 알코올 발효를 하는.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안 물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내용을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효모와 알코올 발효 실험이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ATP 에너지 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ATP. 자, ATP. 자, 우리 지금 ATP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자, ATP의 뜻이 뭔지 아냐? 영어로 하면 아데노신. 이게 A야. 그 다음에 T. 트리. 그 다음에 뭐야? P. 포스페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ATP야. 아데노신. 몇 인산? 3인산. 이 트라이. 얘들아, 이 트라이가 숫자가 몇 개야? 3이야. 트라이앵글. 몇 각형인데? 삼각형이야. 그치? 트리플 3배.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럼 두 개는 뭐라고 하냐? 얘들아, 두 개의 접두를 뭐라고 그래?
다이라고 해요. 다이. 그래서 더블도 D에서 나온 거고. 혹시 둘이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 이 로그는 영어로 하면 word. 언어야. 말이라. 그래서 로지컬이 뭐냐? 그렇지. 말빨로 하는 논리적으로. 로직이라는 거야. 로직. 언어라 word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 거야? 다이. 둘이 얘기하니까 대화라고 하는 거지. 그럼 혼자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 모놀로그라고 하잖아. 그래서 하나는 모노라는 말을 쓰죠. 모놀로그. 혼자 말하는 독백을 모놀로그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모노, 디, 트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모노인데 얘들아 톤이야. 어떤 톤이야? 톤이 몇 개야?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걸 뭐라 그래? 모노토노스는 무슨 뜻이야? 단조롭다 그 말이지. 그치? 톤이 하나니까. 원래 영어 단어는 대부분 막 이런 게 되게 많지. 이제 뭐 4개는 테트라. 5개를 뭐라 그래? 펜타, 헥사, 헵타, 옥타, 그다음 노나, 데카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옥토퍼스라고 하는 거야. 왜? 문어가 다리가 몇 개여서? 옥타 8개.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몰라도 되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자, 봐봐. 우선 여기 보면 아데노신은 뭐냐면 자, 이게 아데노신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아데닌 플러스 리보스. 자, 리보스. 이거를 아데노신 몇 인산이 있어요? 3인산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걸 ATP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ATP가 뭐가 됐어? 자, 정확하게 ATP가 ADP가 됐지. 그러면 P가 하나 어떻게 됐어? 떨어져 나갔잖아.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와. 우리는 이 에너지를 쓰는 거야. 이 에너지를 선생님 에너지 쓰고 있다 이렇게. 선생님 어떻게 쓰고 있어? 지금 발성을 하고 있는 거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다 에너지거든. 말을 하는 거. 스피커 뭐 그런 식으로. 또는 운동을 할 수 있지. 팔을 움직이잖아. 이거 운동 에너지지. 그 다음에 체온을 발생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것들. 자, 왜 ATP야? 잘 봐야 돼. 자, ATP는 인산이 몇 개 붙어 있어? 3개. 여기는 2개. 그럼 에너지가 ATP가 커? ADP가 커? 그렇지. 그러면 이 반응 에너지 방출은 무슨 반응이냐면 이화 반응이죠. 자, 밑에는 무슨 반응이야? 동화 반응이야. 근데 선생님 물어볼게. 그런데 원래 ATP는 어디서 무슨 반응을 통해서 합성이 나? 아까 얘기했잖아. 32개 만드는 거. 포도당을 쪼개서 32개 만드는 반응이 무슨 반응이야? 어? 세포? 호흡이잖아. 맞지? 다시 물어볼게. 세포호흡은 동화야, 이화야? 민세야? 세포호흡은 동화야, 이화야? 이화야. 근데 이화인데 왜 동화야? 뭐지? 왜 동화인데 이화지? 자, 이게 틀린 게 아니야. 잘 봐봐. ATP 하나 만드는 건 동화 반응이야. 맞죠? 그냥 ATP 하나 만드는 건 동화. 왜? ADP하고 P하고 에너지를 붙여가지고 합성하는 거잖아. 근데 포도당이라는 에너지가 있지. 포도당이라는 분자를 32개 ATP 만드는 반응은 뭐야? 전체를 보면 이화 반응이야. 그러니까 이 동화 반응을 누가 하는 거라고? 세포호흡이라는 이화 반응을 통해서 만드는 중간 단계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아니야. 이게 틀린 게 아니라고. 자, 그럼 자, 혹시 ADP는 가능해요. AMP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가능합니다. 몰당 7.3kcal. 됐죠? 근데 얘는 AMP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 ATP 보이지? 이 ATP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봐봐. 여기에 고에너지 무슨 결합? 자, 인산결합 수를 물어봅니다. 자, 몇 개? 그렇지. 2개밖에 안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 근데 너희들은 3개라고 쓰기가 너무 좋아. 이유인즉슨 뭔지 아니? 인산이 3개여서. 자, 잘 봐. 이거 별표 쳐야 돼. 자, 그럼 여기 이제 고에너지 인산결합 수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자, 이 물결 표시 보여? 민수야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 왔어. 여기 보면 물결 표시 있지?
이 물결 표시만 고에너지 인산결합이야. 자, 물결이 2개야, 3개야? 그렇지. 이거 꼭 표시해요. 요게 2개밖에 없습니다. 얘는 못 찢어져요. 얘는 끊어질 수가 아니, 물론 끊으려면 끊을 수 있는데 이거는 공유결합이라서 안 끊어져. 얘는 간단하게 그냥 물 넣고 그냥 좀 하면 끊어져. 우리 몸에서 쉽게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자, ATP가 가지고 있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수는 몇 개? 2개예요. 절대 3개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인산이 3개 있어서 항상 우리가 3개라고 착각하거든.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고에너지 인산결합은 인산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결합수를 물어보는 거라서 절대 안 됨. 그래서 요것만 체크를 하시라. 자, 요거는 염기야, 아데닌. 그 다음에 이건 당이죠. 이보스라고 하는 오각형의 5탄당입니다. 인산이 3개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에너지를 모든 곳에 다 씁니다. 우리 몸에서. ATP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자, 이게 이제 ATP 자,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ATP.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페이지. 이거 그림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영양소는 지금 아까 그랬잖아. 영양소에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탄단지가 있어. 근데 여기서 그 얘기만 해줄게. 탄수화물하고 얘들아 조금 더 하겠지만 지방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단백질 있잖아. 단백질이나 뭐 당연히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 C와 H와 O와 질소가 있어요. 봐봐. 질소가 있기 때문에 이 질소 때문에 여기서 하나가 더 나와요. 뭐가 나올까? 물하고 CO2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 체크해 줘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암모니아가 있는데 여기를 포도당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포도당은 질소가 없거든. 포도당은 질소가 없어. 포도당은. 지방도 질소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자, 여기서 체크할 건 뭐냐? 암모니아가 있으면 얘네들을 확인을 해줘야 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동화야, 이화야? 동화 반응인데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듭니다. 괜찮죠? 여기는 40%로 했지만 아까 선생님 정확하게 34%, 32개 ATP. 자, 이건 이화죠. 이게 생명활동입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도 여기서 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ATP. 열에너지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 과정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저 그림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 자, 밑에 문제 하나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까? 자, 기출문제 동화작용 이렇게 돼 있죠. 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당연히 여기는 산소주, 얘들아. 산소, 유기호흡을 합니다. 어디에서? 세포질 플러스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CO2겠죠? 끝. 다 풀었다. 자, 기억은 O2다. 예스. 자, 포도당의 에너지는 아니야. 아까 몇 프로래? 34%. 자, 32개의 ATP. 개수 아마 물어보진 않을 거야. 선생님 이거는 이제 세포와 물질제사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근수축. 오, 괜찮아. 그게 바로 에너지를 필요하면 다 ATP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만.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에너지 대사의 균형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에너지 대사. 이거 아주 간단해. 자, 기지개를 활짝 펴고 날개를 활짝 펴고. 자, 에너지 대사의 균형은 뭐냐? 에너지 대사. 자, 봐봐. 자, 에너지 대사의 균형은 먹은 양보다 사용한 양이 많으면 어떻게 돼? 살이 빠지겠죠. 체중이 감소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먹은 양이 많고 사용하는 에너지가 적으면 살이 찔 거야. 몸에 칼로리가 쌓일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섭취하는 에너지와 소비하는 에너지가 이건 뭐 상식이지, 그치? 자, 우리는 여기 자, 두 번째 에너지 무슨 양이라고 되어 있어? 에너지 대사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저기 보면 이제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일일 대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원래 저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선생님이 그림 하나 그려줄게. 한번 그려봐. 자, 동그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 요 정도 이렇게 써볼게. 자, A가 있어요. A가 좀 크지. 그 다음 B가 있어요. C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기초 대사량이고 하나는 활동 대사량이야. 자, 기초 대사량의 뜻은 여기 나와 있어.
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 뭐라냐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혈당량, 심장박동이나 호흡운동, 이런 것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이 있어. 자, 이런 에너지 양이 있고, 두 번째는 활동대사량. 활동대사량은 뭐냐면, 선생님 지금 말하고 있잖아. 수업을 하고 있잖아. 이 수업이라는 활동. 너희들은 공부하고 있지? 공부라는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쓴 에너지를 활동 계산하기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A하고 B. 자, 참고로 C는 기타 대사량이라고 해요. 기타. 자, A하고 B 중에서 기초가 많을까? 활동이 많을까? 우리가 쓰는 양이, 얘들아. 기초가 많을까? 활동이 많을까? 기초 대사량이 훨씬 많아. 거의 2배 이상이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활동 대사량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더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더한 값을 저기 나왔죠. 하루 동안 쓰는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1일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야. 하루 동안 쓰는 대사량이다. 1일 대사량.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를 1일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죠. 됐죠? 하루 동안 쓰는 대사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1일 대사량. 자, 그러면 이 사람마다 얘들아 기초 대사량이 다 달라. 그럼 기준이 한 3가지 정도 있거든. 자, 누가 더 커? 자, 남자가 여자보다 기초 대사량이 더 큽니다. 이건 신체적 조건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남자가 여자보다 기초 대사량이 더 큽니다. 자, 두 번째, 뚱뚱한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있어? 마른 사람이 있는데 마른 사람이 기초 대사량이 더 큽니다. 자, 이유는 뭐가 있냐면, 자, 기초 대사량을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부피분의 피부 면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체표 면적이 많을지라도 자신의 부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들아 코끼리하고 다람쥐하고 누가 기초 대사량이 더 커? 다람쥐가 더 커요. 왜? 자신의 부피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코끼리 부피가 너무 커서 그걸 나눠버리면 오히려 전체 기초 대사량이 더 적어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할수록? 어릴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큽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들은 4시간마다 먹어. 먹고 자고 해도 걔네들은 비만처럼 되지는 않지. 계속해서 물질 대사, 기초 대사량이 많아서. 그 다음에 성장을 하잖아. 그래서 요 3가지가 있죠. 실제로 이거 공식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 이 내용이 학교 시험에 나오면 이거 계산하는 게 서술용으로 나올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이거는 문제를 몇 개 풀면 아는데 보통 선생님 남자 것만 얘기해 줄게. 남자는 기초 대사량의 공식은 아니고 단위가 이거야. 보여? 기초 대사량은 몇 시간 써? 24시간 쓰지. 그치. 계속 24시간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신의 몸무게, 선생님이 지금 70kg가 조금 안 되거든, 요즘? 선생님이 이게 남자 거야. 여자는 0.9 정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70kg에 24시간을 하면 없어지지. 그럼 뭐가 나와? 70하고 24를 곱하면 되네. 7, 24에 74, 28이니까 1680kcal 칼로리만큼 선생님은 쓰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거는 기초대사량이야. 그냥 플러스 활동대사량. 활동대사량은 뭐냐? 선생님 오늘 수업을 5시간 했어. 그럼 5시간 곱하기 요거는 이제 수업은 또 달라요. 당연히 1보다 클걸? 1보다 훨씬 클 거야. 그 다음 스님이 뭐 달리기를 1시간 했다. 그거는 뭐 훨씬 더 크겠지. 그거를, 그러니까 철수에 하루 동안 쓰는 대사량을 다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그걸 일일이 다 곱해서 더해 주기만 하면 돼. 알겠지? 요거는 그때 가서. 자, 뭐 이 정도. 이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납니다. 자, 대충 한 요 정도만 체크를 자, 해주면. 자, 오늘의 숙제, 여기 얘들아, 22페이지부터 숙제야. 여기, 물질대사 에너지. 여기 다 풀어보세요. 자, 어디까지? 여기까지. 25페이지까지. 그리고 또 숙제가 있어. 자, 어디를 하냐면, 자, 오늘의 숙제는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저기 뒤에 모의고사에 138페이지까지. 시용아 숙제해야 된다. 129에서 138페이지까지. 중간에 모르는 내용이 조금 있을지언정 그냥 넘겨서 그냥 오면 돼. 채점까지 꼭 해오고. 그래서 129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우선 숙제. 알겠지?
그래서 우선 3단원 내용은 여기까지.